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2025년 62회를 대비하는 입문 강의입니다. 저 강의는 윤영근 변리사이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회이고요. 자, 20회 지금까지 이어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1회부터 꼼꼼하게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앞에서 쭉 해왔던 게 등록 요건이라는 겁니다. 등록 요건, 그쵸? 등록 요건은 뭐라고 했었죠?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등록 요건은 등록받을 때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따지는 거고, 등록 후에는 무효 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5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등록 요건은 있지만 법조문 정리라든지 거기에서만 확인하시면 시험에 대비할 때 아무 문제가 없고요. 1차, 2차 시험에서는 주로 요 5단계를 통해서 한다. 그렇죠? 그 중에 상품에 관한 거는 뭐죠? 상품의 명칭에 관한 게 나오게 됩니다. 38조가 좀 관련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조는 상표의 정의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조의 경우에는 사용이사였습니다. 주체적 요건에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33조는 자타식별력,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규정도 있었다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34조를 오늘부터 쭉 하게 되는데 33조와 34조 사이에 유사 판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4조에서는 34조가 크게 1항이 있고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항만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 여기 1항에 보시면 이게 1호부터 한두 개가 아니고요. 21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21호 중에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일부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자, 우리가 34조 1항, 2항, 3항, 4항 중에 일부가 등록 요건입니다. 다 등록 요건은 아니고요. 그런데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 동일 유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품 또는 상표의 동일 유사가 요건으로 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일 유사를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4조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구성이 1항, 2항, 3항, 4항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34조 1항은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1호부터 21호가 있는데 부등록 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안 됩니다. 자타식별력이 있어도 등록이 돼서는 안 되는 사유다. 이런 뜻이 되고요. 34조 2항은 판단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 시점이냐? 34조 1항 21호에 여러 가지 요건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판단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33조에서 배울 때는 등록 여부 결정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출원 시점도 하나의 판단 시점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항상 등록 여부 결정시. 그런데 34조 1항 1호부터 21호 사이에 출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시인 경우 예외가 5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괜히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그거는 요즘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시고 학문을 공부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원래 등록 여부 결정 시가 원칙이지만 출원 시인 게 원래 되게 많았는데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000년대 중반에는 좀 이게 많았었어요. 시험에도 잘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게 5개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34조 3항은 어떤 상표권 소멸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 다루는 규정. 이것도 일종의 등록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34조 4항은 나중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중에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라는 어떤 규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34조 1항 요 1호부터 21호 사이에 또 몇 가지 다른 규정하고 연결이 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34조부터 1항부터 3항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하나고 거절 이유나 무효 사유를 따지게 되는 거다. 그 중에 34조 1항과 3항이 부등록 사유,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조 2항은 판단 시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4조는 총 4항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단 시점에 대한 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판단 시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표를 이제 이걸 출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출원, 어플리케이션. 심사를 쭉 하게 되고 심사 중에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여부 결정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때 판단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등록 결정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절 결정서가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등록 여부 결정 시점, 등록 여부 결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록이 되냐, 거절 결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요 판단이 나온 다음에 등록 결정이면 2개월 내에 돈을 내시면 그때 리지스트레이션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요 때부터 효력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 가운데 부분이 일반적으로 심사를 하는 시점인 거죠. 심사를 하는 시점. 자,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통 34조 1항 같은 경우에 21호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쭉 볼 거고요. 몇 회에 걸쳐서. 자, 원칙은 등록 여부 결정 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1항이 있는데 1항 중에 21호까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요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11, 13, 14, 20, 21호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요건이므로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출원 시 사이에 이미 그 요건을 따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1호하고 뭐 11, 13, 14, 20, 21호를 따질 때 그 요건을 보니까 요때는 출원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때 그걸 요건을 만족을 해요. 그러면 출원 시점에는 만족을 안 했으니까 얘네들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므로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나오시면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주로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 11호, 20, 21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11, 13, 20호가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1, 13, 20호. 오늘 이제 기본 강의 때도 강조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요 5개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34조 1항 각 호들은 등록 요건인데, 자, 원칙은 원래 등록 여부 결정시다. 그쵸? 그러나 예외가 있는 게 있다. 출원 시점인 게 뭐라고요? 11, 13, 14, 20, 21호. 그냥 외우세요. 11, 13, 14, 20, 21호.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익적이냐, 공익적이냐 그런 개념 때문에 이런 판단 시점이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11, 13, 14, 20, 21호.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11, 13, 14, 20, 21호. 이런 것들.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각 코를 공부한 다음에 그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만 출원 시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언제 등록 여부 결정입니다. 그래서 34조 1항 그 외의 규정들, 그 다음에 34조 3항도 등록 요건이라고 했죠. 상표권 소멸과 관련인데 얘도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 시입니다. 자, 34조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34조는 또 그만큼 뭐 규정이 많았죠. 1항 같은 경우는 1호부터 21호. 그만큼 판례도 많고요. 판례가 많은 어떤 규정 등이 있는 부분들은 아주 자세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강약 조절하고 A급, B급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객관식이냐, 뭐 주관식이냐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34조 개괄적인 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회에서는 이제 34조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우리 34조 1항 각 코드를 쭉 보면서 21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